강의를 나는 들어도 코딩 실력이 안 늦고 저는 코딩이 안 맞나 봐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0이면 100 어떤 분들이냐면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는 분들이. 자, 그리고 트라이얼 앤 에러인데, 자, 제가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저는 코딩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강의를 들을 땐 알겠는데 코드를 치라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코드에 소질이 없나 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드는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 경험에 따라서 어려운 정도가 점점 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번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절대 코딩이 쉬워지지 않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강의를 나는 들어도 코딩 실력이 안 늦고 저는 코딩이 안 맞나 봐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0이면 100 어떤 분들이냐면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코딩에서는 트라이얼 앤 에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건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눈과 귀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를 직접 손으로 타이핑해보고 수많은 오류를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면은 절대 실력이 늘 수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코딩도 프로그래밍 랭귀지거든요.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또 저희가 잘 아는 언어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영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뭐 영어에서 우리가 뭐 S 다음에 V가 오고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오고 요거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이 공식을 그려놓고 이거대로 말을 하는 수준이다 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실력자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한글 얘기할 때 뭐 주어, 동사, 목적 이거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죠. 그냥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막 머릿속으로 내가 나는 다음에 뭐가 와야지 단어를 선택해서 그걸 내뱉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면 연습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만약에 1시간을 봤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이상만큼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제 경우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한 개의 코드 블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쭉 적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제가 강의를 시청을 합니다. 이러한 강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파이토치라는 코드인데 딥러닝 코드예요. 좀 복잡하죠.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정 이해가 안 되고 강의자가 이 내용을 스킵을 했을 때 강의자한테 이메일로 이게 뭔가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내요. 이걸 코드를 한 줄 한 줄 찍어보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도큐먼트를 찾아보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해가 다 됐다면 여기서 나 이해가 다 됐어 하고 끝이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빈 공간에 코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은 다음에 방금 내가 봤던 이 강의 자료를 안 보고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지운 다음에 내가 안 보고도 채울 수 있는지 검증해보는 과정이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생략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강의를 보고 이해 다 됐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빈 공간에 코드 작성합니다. 그러면 코드 작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힘들게 컨닝을 해가면서 작성을 해가겠죠. 하다가 이런 오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류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걸 바로 솔루션을 찾아보면 된다 안 된다. 솔루션을 찾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류를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저 스스로 혼자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코드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수정한 다음에 재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 코드가 내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은 어디냐면 내가 한글이란 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다음에 학교에 갑니다. 어색하지 않은 한 문장을 겨우 쓸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나는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에 학교의 학교로 학교에 그 다음에 갑니다. 이 수준에 겨우 떠듬떠듬 나오는 수준이 된 거죠. 자, 이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이 코드 수준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도 손끝에서 이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우고 다시 치고 지우고 다시 치고 지우고 다시 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이게 10번 만에 나올 수도 있고 20번 만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시간을 재면서 빠르게 작성을 합니다. 즉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을 재는 거죠. 이거를 타이핑만 했을 때 시간을 대충 재보니까 2분 내로 나와야 된다. 이러면 타이밍을 재보고 내가 2분 내에 이걸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끝에서 바로바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코드에 대해서 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코드가 있다 이러면 이걸 타이밍을 재서 내 걸로 마스터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빠르게 작성하는 거 요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제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코딩 연습을 하실 때 차용을 하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갖추고 시작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끝이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서 그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취업이나 이직에 도전하려면 정말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의대생의 공부법이라는 요 유튜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대생의 밤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 유튜브에서 의대생들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보면은 엄청 긴 수업 자료들이 있고 완전 다 풀어암기 하시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거 다 머리에 들어가나 궁금해요. 다 외우고 시험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선택이 뭐냐면 기출 문제 위주로 그 내용의 PPT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핵심인 거죠. 자, 의대생의 공부법. 의대생도 외울 거 정말 많아요. 그거를 책을 딸딸딸딸 외우고 시험을 보려면 시험을 뭐 몇 년 뒤에나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이직이 목표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기술 스택이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의 회사만 갈 게 아니라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웬만하면은 같은 도메인이면 좋겠죠. 바이오면 바이오,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그러면은 요구하는 기술 스택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회사들이 원하는 기술 스택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먼저 한다랄지, 아니면 캐그를 먼저 한다랄지, 아니면 관련된 스터디를 먼저 한다랄지, 이렇게 먼저 잡고 선택값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대한 학습 분야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했으면 만약에 물류 예측 기업에 물류를 다루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하면 좋겠다. 내가 비전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코딩은 어쨌든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우리가 기본 문법은 알고 계셔야 되듯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잘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딩 잘하려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강의를 많이 듣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손끝에서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하지 말자. 갖추고 시작하려면 우리가 2년, 3년 뒤에도 다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이나 이제 혹은 연구실에 들어가서도 계속 배우실 겁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먼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혹은 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 수준, 기술 스택을 먼저 보고 선택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성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강의도 열심히 듣고 내가 모두 스터디도 참여했어. 근데 기록에 남지 않아서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블로그 글이 됐든 논문 리뷰를 하는 블로그 글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GitHub 포트폴리오가 됐든. 그래서 뭐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분야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라는 게. 학력 배경 구분 없이 누구나 결과를 말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고 취업이나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도 저는 요즘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분야, 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간과하세요.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물론 자격증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자격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프로젝트 경험, 결과물 혹은 뭐 여러분들이 글로 남겼던 블로그가 됐던 논문이 됐던 그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 포트폴리오로 잘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취업이나 이직 다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좀 긴 영상이었는데요. 짧게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공적인 취업이나 이직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